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움직임 한번 보시면 정말 현란하죠. 상승했다가 내려왔다가 상승했다가 또 한번 내려와서 다시 한번 또 반등력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죠. 3,250원 그리고 3,500원 이 박스권 라인을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박스권 라인이 굉장한 많은 이벤트들이 발생했던 시점이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SEC랑 XRP가 서로 간에 합의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했다. 그래서 법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었습니까? 코인베이스에서 해킹 이벤트가 발생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세 번째로 뭐가 있죠? 다 나쁜 이야기지만 세 번째는 ETF가 신형이 됐다. 자, 선물 ETF가 상장이 되면서 이제 곧 현물 ETF까지도 기대감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이벤트도 같이 발생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고 올랐다 내려왔다 올랐다 내려왔다 올랐다 내려왔다 이런 부분을 반복하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내렸다라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올랐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박스권 라인을 구축하면서 고래들은 계속적인 저점 라인의 매집 라인을 구축해 왔고,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지쳐서 매도하는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도 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벤트들이 있었던 시점이었지만 XRP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은 변동이 없죠. 자,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리플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 당연히 상승에 대한 재료가 많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을 가져가겠죠. 물론 여기 5,000원대부터 2,500원까지 떨어졌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미국의 관세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관세 정책이 펼치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만들고,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과 기관들이 힘이 들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주식시장도 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요인을 만들었죠. 근데 이렇게나 한 달 넘게 횡보하다가 왜 요만큼 올랐습니까? 그 이유 또한 관세가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면서 움직일 수 있다. 이 부분이 시장의 기대감을 끌어올렸죠. 물론 떨어진 만큼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본격적인 상승력은 새롭게 시작할 가능성 또한 높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XRP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ETF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은 선물 ETF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현물 ETF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지금 CM이라는 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에 상장한 거는 CFTC라는 미국의 상품 선물 위원회가 승인을 해준 겁니다. 얘네 또한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SEC는 바보가 되죠. 왜? SEC와 CFTC는 가상자산 시장을 두고 서로 경쟁 아닌 경쟁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SEC는 조만간 현물 ETF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곧 현물 ETF도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ETF라는 것은 계속적인 고래들의 유입량을 늘리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미국의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달러와 연동되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고, 그 말인즉슨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국제 거래, 국제 무역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겠죠?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영상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더보기에 클릭하시면 이 나오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쪽 링크와 연결이 됩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만큼 제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거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링크 클릭하시면 어떠한 화면이 나오냐? 바로
이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어느 채널에서 보고 있으신지, 또한 어떠한 코인을 갖고 있으시고 어떠한 코인이 궁금하신지를 여러 개 복수 선택도 가능하거든요. 여기 자료만 받기 클릭하셔도 자료만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자료를 먼저 받아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자료가 마음에 들었다, 그럼 톡방에 들어와서도 실시간 매매 대응을 같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라는 거 거듭 강조 말씀해드리면서 자료 받을 수 있는 연락처까지 여기에 입력하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국제 무역에서 이용이 되고 국가 간의 송금 거래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다. 이 리플이 만든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리플이 지금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까? 자, 이 내용은 5월 20일 오늘 날짜에 나온 뉴스인데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국제 결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 말인즉슨 중동에 암호화폐 도입이 가속화되는 시점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중동 시장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었던 XRP, 니플 코인이었던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최근에 DFSA 이 결제청에도 확실한 획득하는 결제 시스템을 획득받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XRP의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XRP가 어떤 곳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까? 바로 인수입니다. 자, 서클이라는 USDC 발행사,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거든요. 세계 2위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을 IPO가 추진 중이긴 하지만 매각 가능성, 니플과 코인베이스가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 니플 쪽으로 많이 쏠려져 있다라고 말씀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이 XRP 니플 코인은 이 서클을 인수하려고 할까? 그 이유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때문이 그 부분에 대한 패권 경쟁에서 훨씬 더 이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이유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 속뜻은 더 틀리거든요. 서클이란 곳이 중동 시장에 이미 진출해 했었다 라고 한다면 중동 시장은 확실히 니플이 완벽하게 장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 어떤 이야기냐면 이 부분 먼저 보시죠. 자, 서클 같은 경우는 이 아부다비 규제 승인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언제? 지난 4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중동 시장의 확장을 본격화하는 게 바로 서클이었거든요. 여기에 XRP도 중동 시장을 계속 겨냥하고 있었으니 만약 니플이 서클을 인수한다면 어떻습니까? 중동 시장은 완벽한 XRP가 장악할 수 있다는 거. 최근에 트럼프가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정치적인 획득을 긋고 있다면 경제적인 부분은 이 XRP가 맡고 있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러한 부분이 XRP가 앞으로의 어느 방향성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는 거. 그 부분을 통해서 XRP 니플 코인은 아랍에미레이트의 4천억 달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두바이의 규제 승인 기반도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은 확실한 시장의 기대 가치를 더욱더 크게끔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니플, 확실한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싶겠죠. 더군다나 최근에 CME까지도 상장했습니다. 말씀드렸던 ETF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ETF는 뭐라고 했습니까? 펀드라고 했죠. 이 펀드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을 만든다. 어때요? 시장의 ETF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죠. 근데 니플은 선물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 CME에 상장했다. 자, 상장하면 그냥 급등하고 날아갈까요? 이게 아니죠. 왜 아닐까요? ETF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상장하는 것만으로도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된다고 했으니까 빨리 올라야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XRP 니플을 선물을 투자하죠. 현물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CME 거래소에 ETF가 나온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래들의 일부 자금은 XRP를 매도하고 이 매도한 자금으로 ETF를 투자합니다. 당연하죠.
이 해당되는 투자의 자본금은 한정적이에요. 계속 무한하게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매도 자금이 ETF로 쏠린다. 이거 뭐라고 하죠? 자산이 새롭게 분배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맞추고 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플 선물 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에 상장하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한 이유입니다. 굉장한 소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못 올라가는 이유는 자산이 새롭게 분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트코인 ETF도 마찬가지였고 이더리움 ETF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지 내 상장했는데 왜 안 올라갈까? 이렇게 말씀들을 안 하실 거거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상장했다라는 건 새로운 유동성 자산들이 유입되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은 엄청난 기대감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CME에 XRP 선물이 거래가 개시가 되었다. 기관 투자들은 큰 장이 계속적으로 쏠려져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근데 기관의 새로운 투자 자금이 유입되는 게 아니라 XRP 현물이 시장에서 일부 매도한 자금이 같이 유입되고 있는 환경을 만든다라는 거.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CME는 선물 거래소예요. 선물 거래소면 누구의 주관 안에 있습니까? CFTC, 미국의 상품 선물 위원회예요. 얘네가 승인을 해줘야지 여기서 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CFTC는 상품 선물 위원회, 미국의 기관이죠. 얘네에 대적할 만한 기관은 누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던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예요. 자, 미국의 증권위원회와 CFTC가 왜 서로 간에 기분이 안 좋을까? 그 이유는 이전부터 SEC가 뭐라고 했습니까? SEC는 전체 가상자산 대부분은 모두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얘네들입니다. CFTC가 뭐라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해요. 7, 80%는 증권이 아닌데 왜 자꾸 증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CFTC 위원장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SEC와 CFTC는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을 두고 이 주도권 경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같은 기관이기도 하고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가상자산을 사이에 두고 누가 가상자산의 패권을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을 엄청나게 싸웠던 게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에 상장했다? SEC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현물 ETF가 나올 수밖에 없는 관점을 가져간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니플 XRP의 롱 포지션, 미래적인 관점에 단가가 올라갈 걸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미결제 약정 금액이 55억 달러나 돌파했다라는 거. 시장의 기대치는 정말 정점을 찍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미래적인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XRP 당연히 더욱더 투자 자금을 늘리고 싶겠죠. 근데 무턱대고 끌어올리면서 상승시킬까요? 그렇지가 않죠.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매집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게 속보 내용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3월 20일, 이건 5월 10일 날 나왔던 내용이에요.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자, 3월 20일 날 나왔던 내용인데 니플의 고래는 두 달 만에 보유량이 6.5%나 늘어났고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5월 10일에는 한 달간 8.8억 개의 니플을 매집했다. 물론 8.8억 개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라고 할 수도 있고 1140억 달러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번 보세요. 3월 20일 날 두 달이니까 1월 20일부터 2월 20일, 3월 20일까지의 물량 그리고 여기는 5월 10일이니까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간의 물량 이들의 물량은 매집했다라고 했어요. 자,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현재 5월달까지 계속 매집했는데 단가는 오히려 떨어졌죠.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고래가 들어왔는데 왜 못 올라가고 떨어졌느냐? 왜 그랬을까요? 고래는 매집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매집이 뭡니까? 올라가는 거 따라서 시장가로 매수하면서 단가 끌어올리는 게 매집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완벽한 저점일 때 매수하는 거. 그게 바로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조용하게 매집량을 늘려왔었다. 지금 석 달째 횡보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해당되는 단가, 해당되는 차트를 보게 되면 어때요?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올라왔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고 지금 현재 시점도 이 시점이에요. 이게 많이 올라간 걸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 그렇다면 고래는 지금 계속 손해를 보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가 않죠? 고래의 매입 단가는 훨씬 더 낮습니다. 새로 유입된 자금만 손실 중이겠죠.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릴 수밖에 없어요. 올리는데 그냥 끌어올릴 것인가? 아니면 계단식으로 올릴 것인가? 당연히 계단식으로 올리죠. 이 가격에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받으면서 움직여야 이 고래들도 더욱더 안전한 거래가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영상을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하방 압박을 받고 살짝 올라왔는데 매도해야 될까? 아니면 여기서 매수해야 될까? 비중은 얼만큼 들어가야 될 것인가? 수익은 어떻게 더욱더 극대화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영상만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는 분들을 위해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연결되실 거거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얼만큼 더 극대화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영상은 어느 채널에서 보고 있으신지, 어떠한 코인이 궁금하시고 어떠한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신지 자료만 받기도 가능하시니까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때 톡방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부분 다 물으라고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죠. 이 자료 받을 수 있는 연락처도 여기에 남겨놓으시고 제출 버튼까지 꼭 눌러주셔야지 자료가 그대로 들어간다는 것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니플 코인은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시점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받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미 이 순간에도 고래들은 계속적인 비중을 추가하고 있다는 거. 더군다나 미국 입장에서는 가상화폐의 전략 비축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미국 재무부가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XRP와 연결관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높냐? 자, 미국 재무부,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비트코인을 우린 팔지 않고 비축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인즉슨 불법으로 거둬들였던 비트코인을 안 팔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미국이란 나라가 전략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 미국과의 수출과 수입하는 많은 동맹 국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을 따라서 비트코인을 비축해 놓을 수밖에 없는 관점을 가져간다라는 거. 이 말을 잘 기억해 보시면, 자, 보시죠. 이제부터 니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니플 SEC랑 법적 리스크가 이제는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고 벌금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 들어보셨죠. 근데 이 벌금은 무조건 내야 되거든요. 벌금을 미국한테 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니플 또한 비축해 놓을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완할 수 있는 니플 코인을 전략 비축으로 같이 확대할 것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이란 나라는 내부적으로 계속적으로 니플 코인의 긍정적인 이점만을 가져가고 있고 자산 운용사 위즈덤프리는 뭐라고 합니까? 니플 XRP는 비트코인을 보완할 유일한 알트코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의 기대 가치는 더욱더 커지는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 낸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말씀드렸던 ETF부터 스테이블 코인까지 미국 트럼프가 노리고 있는 건 코인 시장의 패권을 확보하려는 미국이라는 거. 이 미국이라는 것은 미국이란 나라가 가상자산 시장의 수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공약을 걸었던 이유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자신 또한 코인 시장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 말은 이 미국을 통해서만 모든 가상자산의 거래가 이용되게끔 만들겠다라는 거. 스테이블 코인부터 ETF까지 또한 가상자산을 전략 비축으로 이용하는 부분에서 XRP가 얼만큼의 힘을 같이 발휘할 수 있는 건지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XRP 니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점 맞아요. 석 달 동안 횡보 라인을 가져왔고 3,000원부터 크게 보면 3,500원까지 왔다 갔다만 했거든요. 지긋지긋하시죠? 근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 시점은 새로운 시세를 향해 움직이는 부분인 거고 새로운 변곡점을 향해 움직이는 부분인 거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또한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얼마큼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수익관이 달성됐을 때 함께 수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XRP 니플코인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바로 연결되실 거거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셨던 것만큼 제가 보내드린다는 자료도 무료고 독방 링크도 무료거든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채널은 어떤 유튜브 채널인지 또한 어떠한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으시고 어떠한 코인이 궁금하신지 여기를 선택하시면 자료가 차트 분석부터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 먼저 확인해 보시고 마음에 든다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 받을 수 있는 연락처까지 꼭 기입하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셔야지 안정적인 수익권을 더욱더 큰 폭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